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장 흐름을 전일장과 관밤 나온 이슈들로 예상해보는 시간, 오늘장을 움직이는 이슈 안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위한 다양한 이슈들 살펴보시죠. 먼저 핵심 이슈들부터 짚어봅니다. 오늘도 반도체 뉴스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8% 상승, 삼성전자도 상승 전환하면서 각각 60만 닉스, 10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주요 4대 그룹이 800조 원 국내 투자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특히 삼성은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평택공장 오라인 건설을 재개한다는 모멘텀 속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 온기가 번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으로 공급이 부족한 삼성전자의 특정 메모리칩 가격이 9월 대비 최대 60% 인상됐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에 오늘 하락 마감했고 기술주도 떨어진 만큼 오늘장 반도체주 상승 탄력 있을지는 이어지는 분석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중일 외교 갈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광업종이 반사이 기대감에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어제 서부 T&D는 18.6% 급등세 보여주며 가장 많이 올랐고요. 52주 신고가 기록한 롯데 관광개발도 12%, GSPNL은 10% 오르는 등 호텔 카지노주들이 특히 강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중국 외교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공식 경고한 건데요. 이에 따라 중국 관광 수요가 일본 대신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 카지노뿐만 아니라 면세나 한국 관광주 전반의 모멘텀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누리호 4차 발사가 임박하면서 국내 우주산업 모멘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스피어 13% 올랐고요. 이노스페이스 10%, 한국항공우주와 한양 ENG 9% 오르는 등 위성 섹터 전반에도 훈기가 돌았습니다. 이번 누리호에는 국산 위성 13기가 한 번에 실리면서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을 우주에 본격 검증하는 첫 대형 무대가 될 전망인데요. 이 종목들 중 핵심 역할을 맡은 한국항공우주는 1단 탱크 제거 가 총조립을 담당했고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까지 직접 개발하며 기술력이 부각됐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며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먼저 알아봤습니다. 어제 반도체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닉 바잉 열풍 속에서 일부 반도체 가격을 최대 60% 인상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고 해당 뉴스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모습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8% 빠졌는데 어제 다시 또 8%가 올랐습니다. 정말 반도체주 저력이 대단한데 그렇다면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봐야 되는 걸지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지금 근래 코스피가 상당히 지금 4천선 위에서 계속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글로벌 IB들의 어떤 국내 코스피 지수 전망은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후반부 글로벌 IB 중 하나인 CT가 코스피 목표 지수를 기존 3,700포인트에서 5,500포인트로 높여 잡았는데요. 대표적인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2026년까지 장기화되면서 내년에도 공급 부족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코스피를 지지하면서 올릴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현재 반도체주의 어떤 약간 조정이 나오고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저점에 매수를 하셔야지만이 코스피가 5,500까지 가는 동안에 이런 이익을 항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좀 확실히 좀 염두에 두셔서 좀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이 발표한 450조 투자에서 좀 주목하는 점은 이제 평택 오라인 조기 채권 결정인데 이제 오라인을 통해서
미래형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AI 메모리 요새로서 이것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삼성이 글로벌 메모리 패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노림수로 좀 읽을 수 있는 건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주목해 봐야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예상을 뛰어넘는 메모리칩 가격 인상인데 주요 메모리칩인 DDR5의 판매 가격이 최근 2개월간 60%나 지금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이것이 AI에 관련된 서버 수요와 그에 파생된 범용 DRAM의 가격 인상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범용 메모리 가격이 높아진다면 PC와 노트북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인데요. 그리고 또 저가를 무기로 점유율을 높였던 중국의 어떤 중저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도 큰 부담이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도 좀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충분한 재고 축적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내년에 점유율 상승까지도 좀 노릴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맞는데 삼성전자도 서서히 이익 성장이 좀 가파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개연성이 보이고 있고요. 또 반도체 종목도 주가 조정이 나올지라도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속한 증설 결정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동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익 성장이 올해도 가파르지만 내년에도 가파라지는 종목들이 지금 다수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좀 전반적으로 불안했던 만큼 출발은 좀 눌릴 수 있겠지만 워낙 요즘 같은 경우는 장중 변동성이 크다 보니 계속해서 장 후반 끝까지 어떤 저력을 보일지는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제사회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이죠. 중일 외교 갈등이 예상보다 빠르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에 반사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행, 호텔, 카지노 등의 소비주들이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나라를 여행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있는 한국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실제로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연속성은 얼마나 있는 이슈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더 악화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더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예측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시초 단계가 아닌가 시작점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관련 업종이라든지 테마에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먼저 제가 통계를 좀 살펴봤는데 작년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지출이 처음으로 이제 8조 엔을 넘어서 8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중국인 관광객 지출이 1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무려 전체 금액에서 21.3%를 차지했고 국가별로는 방문객 수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갔지만 중국인들이 지출은 제일 많았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만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다면 국내 관광 산업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중국 정부가 일본 방문을 자랑하는 한일령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과연 대체 국가로 어느 나라가 선택될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지리적 이점과 또 원화 약세를 고려한다면 한국이 1순위가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일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한국을 찾는 지금 외국인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환율 수준이 상당히 지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국내 업체들의 수출 증가가 증가함에도 미국으로의 직접 투자가 증가하면서 원화 약세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높은 수준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좀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도 인바운드 관광을 통해서 내수 부진을 좀 타파하려는 정책이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앞으로도 방한객을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이번 중일 외교 갈등 확산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성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주가 흐름이 크게 나아지지 못한 종목들이 이 관련 업종에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은 현재 중국인이 좀 선호하는 업종이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으로 좀 한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에는 일단 롯데관광개발, CJ, 신세계, 현대백화점, 서부 T&D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선별까지 롯데관광개발, CJ, 신세계 등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추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안혜수 캐스터 다시 연결합니다.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향방에 주목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 리튬주들이 강했는데요. 오늘 시장에도 오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다만 국내 2차 전지는 최근 섹터 안에서도 주가가 엎치락뒤치락입니다. 3분기 대규모 적자로 실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테슬라 ESS 공급 논의와 전고체, 차세대 원통형 기술 기대감이 맞부딪히고 있는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가 부담이지만 ESS 중심의 성장 스토리가 이를 일부 상쇄하면서 중장기 밸류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는 지난 한 달간 30만 원 안팎에서 넓은 변동성을 보였고요. 수급에서도 외국인과 매도의 기관 매수가 엇갈리면서 이벤트 중심의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LNF는 어제 5% 가까이 약세 마감한 가운데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은 2% 강세였습니다. 향방이 제각각인 종목별 주가 흐름 어떻게 봐야 할지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하시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3분기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일제히 흔들리면서 4분기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손보와 DB손보는 4%대 약세 마감했습니다. 장기보험 손해율이 크게 뛰었고 자동차 보험까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주요 손보사들의 보험이익이 전년보다 30% 넘게 급감했습니다. 업계는 내년 보험료 인상과 상품 구조 조정을 통해서 손해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분간 단기 실적 부담은 여전한 만큼 신중한 접근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바이오입니다. 반도체에 쏠렸던 수급이 최근 바이오로 많이 넘어오는 흐름이었는데요. 각 개별 종목별로의 호재가 계속되면서 수급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비만약이 있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23년 약 10조 원에서 2028년 약 70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ABL 바이오는 릴리와 3조 7천억 원, GSK와 4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성사시키면서 비만, 근육질환까지 적응증을 넓힐 계획인데요. 업계는 미국 관세 약가 불확실성 해소로 내년에도 비만과 대사질환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비만 섹터 가운데에서도 옥석 가리기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실하게 짚어보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2차 전지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업종이기도 합니다. 다만 2차 전지주 업종을 둘러싼 스토리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도 LG 에너지솔루션 이슈 좀 체크를 해보면 국내 최초로 LFP 배터리 양산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워낙 급증하고 있다 보니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2차 전지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이 어제 충북에 이제 국내 최초로 LF 배터리를 양산 추진한다는 재료는 일단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생산 시점이 제가 보니까 2007년 이후, 그러니까 2008년 정도 될 것 같고요. 또 생산 캐파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관계로 일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2차 전지가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또 올려 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온 것은 ESS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는 확실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밸류를 과연 얼마큼 줘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조금 그래도 많이 좀 연구하신 분의 의견을 들어본다면 ESS만으로의 어떤 반등은 이제 마무리돼야 될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정말로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2차 전지가 반등하게 된 것은 9월 FOMC 전후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실제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서 그때 이제 바이오와 2차 전지가 강세로 전환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경제 데이터 발표가 지연되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기월 확률이 높아지면서 지금 전기차 수요 회복 없이 ESS만으로는 지금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대규모 ESS 수주와 같은 그런 재료로 인해서 2차 전지 전반에 좀 영향을 주는 이슈도 있었지만 아직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관계로 주가 상승은
좀 역시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겨우 장기 하락하는 에서 조금 반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만 개선된다면 추가적인 반등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경제 지표 발표가 정상화되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시점으로 진입한다면 다시 반등 추세로 재진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지표 이후에 수급을 좀 주시해야겠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 회복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2차 전지하면 리튬 이야기도 엮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시장 전반은 조금 부진해도 리튬 관련주 알버말이 한 2% 오르는 등 리튬주들은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중국 업체 회장이 내년에 리튬 수요가 한 30%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듯 보입니다. 리튬 수요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 2차 전지주한테는 조금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분명히 긍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리튬 가격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국내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기사를 좀 자세히 보면 그러면 왜 수요가 30% 늘어나냐가 중요한 점은 ESS 수요 증가로 인해서 30%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EV,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이게 들어간다면 상당히 아주 좋은 재료일 텐데 이게 이제 ESS라 보니까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나 이제 2차 전지에서 매출 비중은 아직도 ESS보다는 EV 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인데요. 결국 미국 증시에서도 보시면 알버말 같은 시총이 20조가 되는 그런 종목들은 장 중반까지는 상당히 큰 흐름을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총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 1조 원 수준대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5%에서 뭐 거의 30%가 넘는 그런 상승을 유지하는 모습인데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서 오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시총 작은 종목들의 어떤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언급해 주셨던 ESS 말고 이제는 전기차도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차 매출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이오주와 반도체 이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바이오주를 둘러싸고는 바이오텍 그러니까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ABL 바이오 기대감이 크고 또 비만 치료제 업종 내에서는 어제 한국 BNC 관련 급등세가 좀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주의 상승 흐름은 계속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사실 지금 시장이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들어서는 확실히 어떤 뭐 수익률도 그렇고 수급도 일단 제약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면 12월 연말까지 이게 이어질 것이냐 이런 거는 좀 논란이 있겠지만 일단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거는 현재는 바이오 종목들의 추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실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뭐 금리 인하 수혜주는 마찬가지인데 결국 ABL 바이오가 3조 8조 원의 기술 수출에 성공함으로 해서 바이오텍 특히 바이오텍 전반에 상승을 좀 연출했는데 지금 현재 최근 상승이 과거 묻지마식 투자에서 상승이었다면 현재는 지금 뭐 어떤 로열티 수치에 따른 미래 밸류에이션을 이제 당겨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점이 있고 또 올해 누적 기술 수출액이 무려 18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아직도 좀 기대감이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ABL 바이오가 뭐 다른 빅파마의 추가 기술 수출론이 그다음에 뭐 비반으로의 적정을 확장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바이오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보다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 또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술 수출 지르고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으로는 제약사로는 한미약품이 있고 바이오텍에서는 알테오젠, 이가켄바이오, D&T 파마텍, ABL 바이오가 있고 한올 바이오파마와 펩트론도 후보군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바이오 종목은 연구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어렵고 임상 실패 리스크도인 만큼 ETF로 좀 통해서 업종 전체를 좀 커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